지금 대한민국 국방부가 저는 지금 나사가 많이 풀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홍범도 장군이 누굽니까? 항일무장 투쟁하면서 자기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고 나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이거든요. 지금 전쟁 나면은 자기 목숨 바칠 사람 국방부 안에 지금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네. 전 지금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지킨 사람을 집단항명 수괴로 했다가 또 항명으로 바꾸거든요. 얼마나 가볍습니까? 네. 집단항명 수괴면 집단항명 수괴로 처벌을 해야죠. 근데 또 항명으로 낮추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뭐 5명의 독립운동가들 뭐 그중에 2명은 빼준다, 뭐 1명 빼준다 이러고 있는데 이게 무슨 거래하는 겁니까? 역사를 갖다 팝니까? 네. 저는요 헌법 5조 2항 말씀드릴게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고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정치적 중립성 지금 다 어디가 있는지 전 묻고 싶고 지금요 역사 문제 갖다가 계속 이렇게 뭐 공산전체주의 공산당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홍범도 장군이 1868년에 태어나서 194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공산당하고 관련이 있다 한들 그게 지금 공산전체주의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왜 이분을 이념 논쟁에 왜 끌어들여야 됩니까? 그럼 정약용 선생님은 탕평론 얘기하고 뭐 이러면 그분도 공산전체주의면 다 지울 겁니까 역사에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남노당 활동한 경력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죠? 왜 이런 무리한 일을 국방부에서 정치적 중립 위반까지 초래하면서 하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국군은 지금 국방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역사에 대해서 한 진영이 역사를 독점하려 한다. 전 이게 문제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역사를 역사대로 존중하고 서로가 열린 공간에서 대화의 영역으로 남겨놔야지 한 세력이 집권하면 역사를 갖다가 자기들 입맛대로 좀 개조하려니까 늘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한민국 전문에 뭐라 돼 있습니까?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국절 논란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헌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임시정부를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럼 헌법을 부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뉴라이트나 이 극우 유튜버들이 합세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를 사실상 장악해가면서 이 역사 논쟁을 또 붙이는 것인데 이거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요. 마지막으로 홍범도 함을 바꾸겠다. 영국에서 그 함정에 대한 표준을 만든 나라거든요. 군함은요 이름을 제정하는 건 있지만 변경이나 폐지에 대한 절차는 전혀 없습니다. 못 바꿉니다. 나라가 망하거나 독재가 시작돼야 함정 이름을 바꾸거든요. 그럼 북한은 뭐 김일성 함 만들겠죠. 독재 국가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체제하에서는 함정 이름 못 바꿉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함정 이름 바꾸는 걸 변경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해군 대변인이 못 바꾸 검토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해군의 전통입니다.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가. 저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시점도 그렇고 5명 중에 뭐 지청천, 이범석 이렇게 이회영 5명 중에 한 분만 또 홍범도 장군만 빼내서 독립경에 옮긴다는 것 자체도 어색하고 그래서 쓸데없는 분란을 불러일으키다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네, 네. 그럼 육군사관학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집단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집단이냐 아니면 우리나라의 국민을 보호하는 집단이냐. 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정당성과 이념에 있어서 여기서 걸리는 대목이 우리 국가가 언제 출발했느냐, 19년에 출발했느냐, 48년에 출발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종찬 광복회장조차도 현 정부가 설득해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딱 하는 얘기가 이 자리에 그러면 홍범도 장군 빼고 백선엽 넣을 거냐. 예. 결국 그런 겁니다. 설거머니 48년 건국절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으로 이념지향적으로 전체를 다시 리뉴얼하는 거고요. 또 요 속에 논쟁이 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뭐 친일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친일파 논쟁이 다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더군다나 뭐 저희 보훈처 장관이 날뛰는 것도 정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기는 보훈이 되는 신청자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차라리 문재인 정부 때 보훈처가 잘했다고 봐요. 대통령이 아무리 해주라 해도 안 할 사람 안 했다고 하는 부분 그 기조를 지켜내야 된다. 또 합의하에 우리 역사학자하고 합의하에 저는 독일과 프랑스가 역사학자들끼리 모여서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거를 좀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먼 미래에 통일까지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나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역사를 이해시킬 것이냐. 그 당시에 사실은 말하자면 이제 우리 홍범도 장군이나 이런 분들은 말하자면
봉오동 전투라든지 뭐 어떤 청산리 전투했던 분들은 반일 연대를 한 거예요. 반일 항쟁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산당 세력이나 팔로군 세력과 손을 잡을 수 있고 그분들이 이념적으로 경도돼서 한 게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러다가 뭐 본의 아니게 소련에 남게 되거나 중국에 남게 되었던 사람조차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우리하고 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후손들의 도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신 변호사님, 김영주 의원님이 평상시에 좀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시는데 우리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뭐 국방부는 뭐 정치적 이념은 없는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바라보는 거죠. 뭐 대통령이 뭐 나와서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하니까 공산당원이었던 홍범도 장군은 무조건 파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일본 식민지에서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고 죽어갈 때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러시아로 쫓겨갔고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비극적으로 살면서 극장을 경비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망하신 분인데 아니 1943년에 돌아가셔서 6.25 전쟁과 관련도 없어요. 근데 왜 굳이 이분을 지금 국방부에서 그리고 육사에서 흉상을 철거하려고 하는 것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방부 장관 꿈에 대통령이 나타나서 뭐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너무 심하고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경제는 신경 안 쓰고 이념 논쟁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친해지려고 하고 한미일 동맹 그리고 곧 있으면 군사동맹까지 하자고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친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친일이라는 발언들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도대체 국방부가 대통령이 이러지? 앞으로 일본하고만 함께 갈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들도 착잡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